자, 17번부터 33번까지는 쭉 풀고 이거는 문항별로 안 자르고 한 번에 영상 올려둘 테니까 기본 문제들을 빨리빨리 푸는 연습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지수의 확장들이죠. 그럼 지수의 확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한다기보다는 약속한 기호로 쓰는 거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씩 곱씹으면서 가셔야 돼요. 계산이 아니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 뒤집어라 라는 의미니까 뒤집고 제곱해라. 그럼 얘는 2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이 아니라 읽어라. 마이너스 뒤집는다. 제곱. 말 그대로 제곱한다. 이러면 되죠. 그럼 얘도 뒤집어서 5제곱해라 라는 말이니까 바로 32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읽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뒤집고 세제곱해라 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얘 밑으로 가면 64분의 1 위에 거 27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네 문제는 가볍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뭐였어? 네. 그 다음에 21, 22, 23 보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보시면은 밑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흔한 실수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밑이 똑같잖아. 그럼 밑이 똑같으면 반드시 밑은 통일되어 있는 상태니까 변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밑에 너무 초점을 두고 계속 A 쓰지 마시고요. 지수에만 집중을 해요. 자, 4랑 3을 더할 거고요. 6을 뺄 거예요. 그러면 4, 3, 7, 6 빼면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A의 1제곱이니까 A라고 쓰는 연습을 바로 갔으면 좋겠어. 진짜 좀 연습을 하면 되는데 저걸 연습할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A 4제곱 곱하기 A 3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6제곱 A의 4 더하기 3 빼기 6 A의 1제곱 이렇게 쓰니까 자, A를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지수를 보는 연습을 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지 말고 A의 마이너스 8 곱하기 A의 15제곱 A의 15 마이너스 8이니까 A의 7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바로가 밑이 어차피 A예요. 결과도 밑이 A일 거고요. 마 8, 15, 7 충분히 갈 수 있어. 자, 얘도 볼게요. 밑이 다 A잖아요. 그럼 결과도 밑이 A일 거야.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자, 마 18, 18. 그럼 분자에는 지수가 빵이네. 그럼 필요 없고 아래쪽에 더하면 마 3. 마 3 무슨 말? 뒤집어 올리고 세제곱해라. 그럼 결국 A 세제곱밖에 더 있겠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너무 A 막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어. 됐지? 숫자로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자, 봐봐. 자, 여기 8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절대 출제자들도 뭐 하지 않는다? 루트를 씌우려고 하지 않는다. 루트 벗기려고 하신다. 8 자체가 세제곱이니까 여기 세제곱 준 거 보여? 이거를 굳이 2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7이니까 약분돼서 2의 7제곱 하지 마시고 바로 가는 연습하자. 어차피 밑은 다 2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7인 거 알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5, 32 이렇게 쓰는 연습 좀 바로 가자. 오케이? 자, 밑에도 5짜리, 밑이 5짜리일 거예요. 밑이 5 한 번만 쓰고요. 곱하면 루트 16이니까 4죠? 세제곱이잖아요. 4 빼기 3이니까 1제곱. 이렇게 바로 가. 밑에도 9, 3, 27 밑에 밑은 3짜리고요. 지수 볼게요. 9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3 1개 3 마 3개 합치면 지수만 읽는 거야. 지수만 1 빼기 3 마이너스 2 세제곱이잖아. 마 2 빼는 거야. 플러스 2 다시 1 지수만 보라고. 지수만 밑을 3으로 바뀌었을 때 지수만 보라고.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마 3 세 번째 거는 마 2 그러면 지수 얼마가 돼요? 0이 되니까 결과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7, 28 갑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좀 잘 따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루트 막 씌우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루트 나오면 어떻게 해라?
루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항상 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2라고 적으셔야죠. 왜? 루트를 없애야 되거든. 자, 얘는 세제곱 하셔야죠. 얘는 세제곱하면 얼마입니까? b세제곱은 3입니다. 아이 쌤 그걸 왜 구해요? ab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저거부터 적으라고. 루트 없애는 게 핵심이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몇 제곱하고 싶어? 6제곱 하고 싶지. 근데 등식이 아니니까 6제곱을 못하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문제 풀 때 계속 뭐 했냐? x라 취급하고 6제곱 하라 했어요. 그럼 x 6제곱이 10입니다. 그럼 12를 이제 이거로 표현하세요. 4 곱하기 3이니까 얘 2세트.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제 6제곱을 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모든 게 다 a, b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 x는 6제곱을 나누면 되니까 a의 3분의 2, b의 2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죠. 오케이? 자, 바로바로 갈 수 있으니까 루트만 없애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갈게요. 6의 6제곱. 얘 뭐 루트를 벗기거나 뭐 할 거 없잖아. 루트가 없으니까. 그럼 2와 3을 곱하면 되니까 그거의 6배잖아. 그럼 a는 12제곱이 있을 거고 b 값은 여기다 6제곱을 해야 이게 나타날 거니까 18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유 또 이해 못할라. 한 번만 가자. 2 곱하기 3의 6제곱이니까 이렇게 분리. 왜 분리했어?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2의 6제곱 하고 싶으니까 6제곱, 여기도 6제곱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루트를 반드시 없애시고 루트를 반드시 없애는 방향으로 제발 좀 모든 조건을 세팅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우스 자꾸 어디 가는 거야? 네. 반드시 뭐 해라? 유리수 지수는 뭐랑 똑같아요? 루트를 씌우는 형태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루트 씌우기 싫다. 같은 말 분수 지수의 분모 싫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나누고 있네. 그럼 2분의 1로 돼 있어. 이거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잖아.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야? 이게 제곱된 상태네. 제곱됐다. 무슨 말? 지수가 2배 됐다. 그럼 얘 입장에선 이거 뭐야? 제곱 빼기 제곱꼴이잖아요. 그러면 요 놈 입장에서 빼기를 뭐라고 말한다면 2개를 빼고 있으니까 차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얘 뭐예요? 합차 공식에서 하는 소위 말해서 합차 공식이라 얘기하는 이거 합과 차잖아. 그럼 나누면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차가 날아가니까 합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값은 뭐겠어요? 합이 답일 거고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요게 답일 수밖에 없죠.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시면 얘 뭐 하고 싶어요? 세제곱 하고 싶죠? 왜냐면 3분의 꼴이니까 얘도 뭐 하고 싶어? 세제곱 하고 싶을 거야. 그러면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곱셈 공식을 쓰고 싶어야만 해. 루트를 없애는 것처럼. 자, 그러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주면 제곱이죠. 지수 2배 됐으니까. 제곱이죠. 부호가 바뀌어서 2개 곱한 꼴이죠. 그럼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꼴 맞지? 그럼 곱셈 공식에 의하여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면 되죠. 밑에 것도 보시면 얘 몇 제곱하고 싶어? 4제곱 하고 싶지? 문제에서 분명히 4제곱이 되도록 세팅을 해줄 거야. 자, 그 상태로 보시면 합차고요. 합차를 연달아 쓰나 보다. 아, 맞네요. 그럼 합차를 연달아 계속 쓰니까 얘는 a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1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숫자가 아니고요. 거듭 제곱을 풀 때 이젠 거듭 제곱근이 아니야.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걸 지수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지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어진 수식의 기호를 읽어낼 수 있겠니? 이걸 보고 있고 그걸 읽어내야 뭐가 보이니까 식의 구조가 보이니까 곱셈 공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못하는 게 아니라 식의 구조를 볼 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쌤 맨날
쌤 저는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할까요가 아니라 넌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식을 못 보는 거라고. 그죠? 자, 32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업 때 했던 거에 따르면 밑을 바꾸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케이스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지수의 거듭제곱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x분의 1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여기에도 x분의 1제곱을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식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x가 2항이 됐더니 뒤집혔다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지수를 2항하면 값이 역수가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저걸 언제 하는 거예요? 얘는 밑이 a일 때, 얘는 지수꼴로 바뀌다 보니까 밑이 b인 걸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밑을 뭐 하기 위해서? 바꿀 때 이런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밑을 왜 바꾸는데요? 그치? 밑을 통일하고 싶으니까. 그 말은 밑이 뭐 돼 있지 않을 때,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밑을 통일하고 싶을 때. 됐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돼요. 밑을 통일하고 싶은 상황에서 뭐 한다? 밑을 변환하기 위해서 지수를 이항하면 뭐가 된다? 역수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지수가 x와 y인 거 보여?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이거 보여? 뒤집힌 거? 왜 뒤집었겠어? 이항을 했겠죠. 그럼 지수를 왜 넘겼을까? 밑을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쪽으로 넘겼다는 건데 반대쪽이 다 뭐의 거듭제곱이니까? 5의 거듭제곱이니까 무엇으로 통일하고 싶었다는 거야? 밑을 5로 통일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 2는 왜 붙었을까? 여기 25가 5의 제곱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 위에 3은 왜 붙은 걸까? y분의 1이 왔는데 거기 위에 5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아니야? 내가 한 번만 쓴다. 그럼 봐봐. x가 이항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쪽은 15밖에 없었겠지. y가 이항됐을 뿐, 그냥 5의 세제곱으로 125로 표현했을 뿐, 그럼 y를 넘기기만 했으니까 여기는 375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두 지수를 왜 뺐겠어? 두 수를 나눴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는 저 이런 거 안 적을 거예요. 그럼 이거 나눠봅시다. 이거 반드시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간단하게 3으로 먼저 나눠볼까? 5로 나눠야 되나? 5, 3 5, 7에 35 5, 5, 25 그러면 이거 25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지수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뒤집고 제곱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 한다? 이런 거 적지 않습니다. 쌤 어려운 게 아니라 너는 개념을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예제를 풀었어야 돼. 문제 풀 때 아직도 이걸 헷갈려서 다 적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적고 있다. 15는 25의 x분의 1. 25는 5의 제곱이니까 x분의 2. 375는 125의 y분의 1.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y분의 3. 이렇게 다 적고 있다는 건 넌 꼼꼼히 풀고 있는 것 같지만 개념을 똑바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풀고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 기준엔 그래요, 항상.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예제를 풀면서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알겠지? 연습한 결과 시험장에선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 적는 게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문제를 더 봐볼게요. 33번. 이게 마지막이죠? 자, 밑에 보시고 위에 볼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면 a의 마이너스 뭐 x제곱이 있으면 얘는 a x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정의는 다 알고 있는데 자, 결국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다? 뒤집다 보니까 무슨 꼴? 분수꼴을 나타낸다. 실제로 뒤집혀 있지 않지만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분수를 나타낸다. 분수는 문제 풀 때 귀찮아진다. 따라서 분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지수를 없애주셔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지수를 없애야 돼요. 안 그래도 분수라서 지금 불편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뭐하지? 세 번째, 이렇게. 자, 위아래 항의 개수가 똑같고요. 항개수가 만약에 3개야. 여기 마삼이라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항의 개수가 똑같아요. 항개수가 똑같을 땐 작은 것부터 비교하시면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작은 거지. 위에서 제일 작은 거, 밑에서 제일 작은 거. 지수 7 차이 나는 거 보여? 지수 7 차이 나는 거 보여? 지수 7 차이 나는 거 보여?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로 뭘 곱했다는 거야? a의 7제곱을 곱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결론, 정답은 얼마? 그냥 a 7제곱이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지수의 간격이 서로 같은 경우고 덧셈으로 연결돼 있는 거, 항의 개수도 모두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형태에서 지수만 일정하게 큰 경우, 그러면 분수꼴로 바로 나타냈을 때 약분이 가능하더라.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지금 뭐 간격이 뭐 2x라고 치자. 뭐 이건 2x도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 더, 가운데 더하기인데 얘는 빼기야. 그러니까 절대 약분 구조로 만들 수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분수꼴을 만들기 싫으니까 얘가 정말로 불편할 거야. 그럼 위아래로 뭘 곱한다? 아, 이거 또 마이너스다. 위아래로 동시에 이거 x. 위아래로 동시에 뭘 곱한다? 당연히 마이너스 x라는 그 지수를 없애고 싶으니까 위아래 동시에 이제 약분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둘 다 양쪽에 곱하면 어차피 약분돼서 값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동시에 곱하면은 밑에 뭐가 나오고 a의 2x 플러스 1, 위에도 a 2x 마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마 문제에서 뭐 줄 가능성이 크냐면 a 2x가 뭐 예를 들어 뭐 3이다 이렇게 줄 가능성이 커. 그러면 더하시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됐나? 자, 근데 마지막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물론 얘도 비슷한 경우로 나와서 뭐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고쳐보면 이런 거겠죠. 3x. 그럼 한 번 더 고쳐볼게요. 뭐 x를 곱해서 4x를 치자. 그러면 위에는 9 빼기 1, 8, 밑에는 4니까 뭐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 거랑 위에 거랑 헷갈릴까 봐 제가 잠깐만 바꿨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2x 마이너스 플러스 a의 마이 x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커. 자, 그러면 얘 보여요?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즉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꼴? 역수꼴. 얘도 무슨 꼴? 역수꼴. 역수꼴의 합이나 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푼다가 아니라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며 문제 형태를 어떻게 내가 파악할 건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유형별이 아니라. 그럼 이 문제 잘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역수꼴은 맞아. 그럼 곱셈 공식을 변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봐봐. 곱셈 변형으로 줄 거라면 문제에서 주는 힌트도 역수꼴의 합이나 역수꼴의 차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준다? 역수꼴에 대한 힌트를 줄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역수꼴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몇 번일 가능성이 큰 거야? 2번처럼 특정한 값을 주고 계산해라 이런 경우일 거야. 그럼 나는 뭘 만들어야? 안 그래도 식이 불편하긴 한데 지수를 2x로 만들어야만, 그러니까 2x의 배수, 짝수 x를 만들어야만 이쁘게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지금 밑에 거는 다 홀수고 위에도 다 홀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짝수로 만들어주면 풀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위아래 동시에 뭐 x 곱해볼까? ax를 곱할게요. 그럼 위쪽에 뭐로 변하니까? a4x 플러스 a의 myx 위에는 a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아래쪽은 1만 넘겨주면 되니까 아래 거 얼마?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지수 2배 된 거니까 제곱한 거죠. 이거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3 마이너스 2루트 2. 그럼 이것만 풀면 된다. 이거 마이너스 뒤집은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루트 2마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리화하면 밑에 어차피 합차 공식으로 유리화 쓰는 거잖아. 그럼 분모 1일 게 뻔하니까 그냥 가운데 부호 바꾼 게 역수꼴이나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그럼 계산 4 2루트 2로 바뀌고 마루트 2 빼기 1 이렇게 변하겠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다시 보자.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저렇게 풀고, 그러니까 뭔가 일관되게 문제 푸는 경우가 잘 안 될 거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의 간격이 모두 다 일정한 형태. 선생님 이렇게 보면 5칸, 6칸, 8칸, 7칸 차이 뭐야? 5칸, 7칸, 9칸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 작은 것끼리 비교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항수가 같고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한 경우는 분수꼴로 왜 주겠어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분이 되는 형태라서 이런 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쉽게 약분해서 빨리빨리 가셔야 되고, 그럼 계산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일 건데, 값이 주어지면 최대한 그 값을 이용하되 마이너스 지수가 불편하게 느껴져야 되고, 근데 어떤 꼴로 주어지면 모든 애들이 다 역수꼴, 주어진 것도 역수꼴로 주어지면 뭘 쓸 가능성이 크다? 곱셈 공식 변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에는 값을 정확하게 주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다? 2x의 배수들로 지수를 만들어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33번까지 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는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호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지? 그냥 계산하는 거다 주구장창 그냥 막 때려 넣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기호의 약속을 암기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복습하세요.